소수정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야. 로마가 프로토스면은 한나라는 약간 저그야, 저그. 무기의 질이나 병사의 질이 저그인데 아니 적은 아니죠. 그냥 시대에 떨구고 보면은 한신이 앞장서서 병사 용병술 하고 번쾌가 썰고 다니고 장량이 개책 써버리면은 당연히 한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초기 때 그렇죠. 소화가 또 보급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카이사르가 지휘하고 폼페이우스가 또 보급시키고 내정은 뭐 키케로랑 카토? 로마가 또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기가 이제 같은 시기가 아니니까 로마 전성기 때 싸우면 로마가 이기고 한나라 전성기 때 싸우면 한나라가 이긴다. 저희끼리 이견이 있긴 한데 똑같은 시대여도 어떤 장수의 능력 하나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성기 기준으로 하면은 전성기가 예를 들어서 무기의 혁신이 벌어진 이후로 접근하면 당연히 뒤쪽에 가까운 전성기가 유리하겠지. 감령이라고 최초로 로마에 파견된 한나라 대사가 있습니다. 기원 후 97년 정도 돼요. 그 후한시기죠. 네. 페르시아만까지 갔다가 물어본 거죠.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더 육로로 가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었는데 로마의 그 완전히 그 속주 국경선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 아라비아 쪽에서 뻥카를 치죠. 왜냐면은 중개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직무역을 하게 되면 손해니까 배로 가야 된다. 되게 멀리 가야 된다. 배로 가면 한 3년 걸린다. 3년치 배에 물자도 돼야 된다. 근데 가명이 조금 멍청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로마로 배 타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배로 가는 길만 딱 알려준 거죠. 대진국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기록상에. 대진이 무슨 뜻이지? 큰 진나라, 서양의 진나라다. 특성을 좀 알았죠.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아라비아 상인 통해서 들은 얘기겠죠. 특산물로 불투명한 유리를 특산품이 있었다. 둘레가 40km다 하면서 건축술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대진국의 왕은 핏줄로 세습을 하는 게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가명이 진짜 갔다 왔나 싶었어요. 너무 잘 듣고 왔다. 그러게. 둘 다 전성기잖아요? 그 로마가 이기지 않았을까? 카이사르 이후부터는 로마가 무조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해. 전이나 그때 해야 좀 만만하지. 누구 편 들을래? 저는 한나라. 다행입니다. 저는 확고하게 로마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를 좀 정해보시죠. 한무제 저는. 최전성기 아니야. 한무제도 은근히 집권을 오래 했으니까 한무제 바로 직후면은 로마가 이긴다? 그렇죠. 한무제 직후에 한나라가 무너지잖아요. 한무제는 오케이. 기원전 156년생입니다. 기록상으로. 한무제가 몇 살 때 즉위했죠? 15살 때. 기원전 한 130년이나 131년 요때를 기준 삼아 봅시다. 한무제는 한 25살 정도 되고 그렇죠. 완전 최전성기는 아니야. 뭐 최전성기 직전이야.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도 아프리카누스가 이기고 3차 포에니 전쟁까지 이겨가지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한 10년 뒤일 거야. 마리우스 나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무제랑 157년이면 한 살 차이 아니야? 시기를 정했습니다. 동년배 싸움이네. 마리우스 정도면은 막강해. 잘 골랐어. 뭐 카이사르급은 아니어도 군제 개편도 하고 집정관도 막 6번인가 7번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싸웠어. 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병력 싸움 한나라가 이긴다 그냥. 보통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정도 동원할 수 있지 않았어요? 한나라가? 마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5만 정도 부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대규모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거는 한나라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국가전이라고 하면은 더 뽑을 수 있다. 어. 한나라 인구랑 당시 로마 인구를 좀 비교해봐야지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 인구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전한 후한 나뉘잖아요. 그쵸. 전성기니까 전한 때 5,900만 정도. 저랑 이제 같은 기록을 봤을 거예요. 예.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8천만에서 1억 넘는 것까지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최전성기 때 1억까지 볼 수 있다. 요땐 최전성기는 아니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가 이제 쭉 성장을 하던 시기여갖고 적게 봐야 6천만이에요. 적게 봐야 6천만이면 좀 비등비등하네. 또이또이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경제학자들도 보면 당시 막 GDP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1인당 GDP가 940달러였다. 한나라는 막 절반으로 보거든요. 철 생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네. 17배에서 18배입니다. 실버는 1톤 대 200톤이야. 장기말로 치자면은 미리 막은 거야. 네. 딱 얘네 전술은 안 통한다. 장군은 누구 뽑을 겁니까? 곽거병, 그렇지. 위총 음. 이렇게 쌍두마차로다가 BC 140년생이네. 얘가 좀 어린데? 130년이니까 10살 때지. 좀 봐줘요 그 정도. 10살 더 해줘. 위청은 106년에 죽었는데 곽거병보다는 살짝 위야. 젊었을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봐줄게. 좀 못 싸우는 곽거병. 엄청 어릴 때부터 활동하긴 했어요. 18살 때 8년만 봐줘. 알았어. 전쟁이 한 10년 길어졌다고 치자. 네. 그럼 후반기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원전 131년에서 121년 그 사이.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전성기였는데 그냥 불세출의 장군이었죠. 22살, 21살 그 정도의 대장군이랑 비슷한 뭐 표기 장군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부터 한무제가 흉노족을 처단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막 30만 대군 보내고 그랬었는데 쪽박차고 그래서 위청한테 부탁해서 얘랑 같이 한 5만씩 데리고 가요. 기마병 5만씩 데리고 가고 그 주위로는 보병들 그렇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다. 위청일걸요 이게? 위청이라고 써있네. 네, 위청. 곽거병이 바이카로스까지 가요. 기원전 119라고 돼 있네요. 본진까지 그냥 직접 가버린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위청이 여기에 있는 흉노족 본진을 치러 갔는데 같이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곽거병이. 그래가지고 위청이 혼자 처단하고 의기양양하고 있었는데 곽거병은 더 깊숙이 들어갔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나라가 흉노를 몰아내서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간접 전투로는 한나라가 이미 이겼다. 자, 한나라의 어쨌든 강 장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있어. 로마는 예.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병력을? 전성기 기준으로 하면은 막 60개 군단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오. 거기에 이제 뭐 기병 같은 경우는 용병도 뽑을 수 있는 거고, 판니발 보면은 누미디아 기병이 오히려 이제 로마한테 흡수돼 버리잖아. 저 카르타고 편이었다가 뺏어 오니까는 한니발이 졌잖아, 자마 전투에서. 맞아요. 용병이 더 많았죠. 노예나 뭐 이런 동맹시 다 뽑잖아. 그랬죠. 100만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한 200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맥시멈으로 다 하면 200만 이상이다. 오. 100만 명은 뽑을 수 있다. 노예까지는 싹쓸이 안 해. 그러면 병력으로 뭐 얘기는 못 하겠네. 마리우스 당시에 로마 영토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어? 생산량이 어쨌든 좀 생각보다 네. 많았다라는 얘기지. 정병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정병은 오래 훈련시켜야지 정병이라고 카운트를 하거든요. 최소한 3, 4년 이상은 훈련해야지 정병이라고 쳐줘, 로마는. 근데 중국은 2년만 이렇게 훈련하고 짬밥 먹어도 정병이라고 쳐줘. 그러니까 금방 30만 생기죠. 로마의 그 정병은 네. 약간 더 세다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대비 예를 들면 1% 군대를 뽑는 국가와 네. 인구 대비 10%를 뽑는 국가를 비교하자 그러면은 1%를 뽑는 국가가 평균적으로 훈련 양도 많고 네. 10분의 1 해야 된다고는 하잖아요. 한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니까 병력 뽑기엔 유리하잖아. 네. 대전투를 벌인 지 얼마 안 돼서 노예가 엄청 많았어요. 대규모 전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약간 강병이었을 확률이 높다. 네. 근데 어. 그렇게 치면은 한나라는 맨날 흉노랑 싸웠는데 얘네들도 골족이랑 맨날 싸우잖아. 야만족이랑 싸운 게 아니란 말이야, 카르타고는. 예. 한나라 초나라 그런 개념으로 총력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네. 남만이랑도 싸우고 흉노랑도 싸우고. 근데 저기 막 춘추전국 네. 시대처럼 비슷한 국가들끼리 싸울 정도 레벨은 아니란 얘기야. 약간 로마로 치면 갈리아 부족이랑 싸우고.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로마 병사들이 마리우스 때부터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 다 25살에서 35살 정도쯤일 거야. 25살이면은 스페인 원정군에 종사했다고 나오네. 한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전략 전술의 나라, 제갈량의 나라 아닙니까? 제갈량은 네. 없었잖아 이때. 어쨌든 제갈량 선조가 있었겠죠. 곽거병까지 껴주면은 오케이. 할만할 것 같아요. 오케이, 껴줘. 그러면 어디서 싸울까요? 서로 치려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실크로드 그건데
얼마나 험한지를 보려고 해놨어요. 그치. 저 중간에 아프가니스탄도 굉장히 지금 네. 산이 많은 지역이고 한 나라가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중간에 다 녹아버릴 거야. 싸우는 의미가 없죠. 그치. 싸움이 안 벌어진 이유기도 네. 하겠지. 그 서로 공성전을 하면 지키는 쪽이 이겨. 근데 여기로 가면 중국이 손해고 그치. 이쪽으로 가면은 또 로마가 손해니까 아, 그치. 네. 실제 지형을 고르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치. 초원 그치. 같은 데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불리한 거 없이 무장, 무장의 우위성이 네. 로마가 훨씬 위였다. 생산량. 생산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게 높았다. 일반 병사들은 뭐 천조가리 입고 싸웠다 그런 말도 있는데 중국은 더 심하지. 막 삼국지 시대만 해도 봐봐요. 애들 뭐 그냥 없잖아.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 시대에 무장들이 매번 전투에 선봉서고 했는데도 안 죽은 이유가 다른 일반 병사들은 천조가리 입고 싸우는데 아, 그럴 수 있다. 장수들만 무장을 많이 했다. 오히려 킹덤이 보면 애들 막 갑옷 빡빡하게 입고 있는 게 약간 좀 오버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오버죠 그건 확실히. 보병전이나 어떤 방진의 개념에서는 로마 군단병이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무기의 어떤 우위성. 근데 원거리 공격이 약하다. 아, 로마 병사는 노병하면 거의 한 200m까지 쐈다고 하는데 화살을 다가오기 전에 다 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석병도 되게 멀리 나가요. 그 봐봐 지금 투석병 사거리가 200에서 300m? 말이 되나? 근데 화살 만들 필요도 없어. 무한히 그냥 쏠 수 있어. 일정 거리에 빵을 걸어놓고 맞춰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훈련 방식을 이용했는데 이때 200-300m 밖에 사람 크기를 맞췄다. 근데 갑옷과 방패도 다 부술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고 나비랑 철탄만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잖아. 200-300m를 쉽게 맞히는 그리고 저 오른쪽 이미지가 크레타 궁병이야. 네. 보조병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네. 시리아 궁병도 사용하고 로마도 수많은 전투를 하고 이민족 잡으면서 네. 궁병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방패로 쉴드월 비슷한 그게 거. 네. 화살을 딱 막는 구조잖아 누가 봐도. 네. 페르시아 쪽이랑 전쟁하고 나서는 이제 군제 편제가 궁병이 많아졌는데 그 전에는 보조병이었잖아요. 숫자적으로는 한 나라가 더 노병이 많았다. 아니 여기 반발하고 싶은 게 네. 10%잖아요 한 나라가. 마리우스 군제 개편 이후에 궁병이 거의 한 20-30%였거든 그때. 그 전에도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10%는 유지했을 거다.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어. 노병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노잖아요. 그쵸. 거의 기계식 활. 그래서 사거리가 엄청 길단 말이에요. 비슷한 숫자여도 그 궁병으로 대결하면은 한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다. 영웅 보셨어요? 봤어요. 거기에 노병 나오잖아요. 아 나오죠. 그 파괴력. 가장이 심하다고 봐야 돼요. 이현근한테 쫙 쏘잖아. 그렇죠. 이게 포물선으로 쫙 쏘는데 딱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표적이 없는 거 기억나요 장면? 원거리로 이렇게 오는데 그 모양 되는 게 웃기잖아. 과장됐다. 기병도 엄청 세잖아요. 곽거병 같은 경우에는 기병 5만 데리고 가서 흉노족 7화를 분쇄시켜버렸거든요. 왕도 한 8명인가 죽이고. 그 정도면은 기병 전술도 엄청나다. 한니발 이후에 네. 강력한 느미디아 기병의 어떤 용병을 쓸 수가 있었고 등자는 없었지만 로마 시대는 조금 특이한 안장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엔 표현이 안 돼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게 오히려 더 세면 셌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기병이 절대 약하지 않았다. 기병은 만만했다고 치고 그럼 보병이랑 궁병 싸움인데 기병들이 쓰는 이 무장이에요. 근데 이것보단 조금 떨어졌겠죠. 허접하잖아 로마 병사에 비해서. 이렇게. 철이 많이 안 나서 그래. 투구도 보면은 그리스 시대부터 판형으로 제대로 지금 네. 헬멧을 쓰잖아요. 로마 애들은. 네. 허접해 보인다. 허접해 보이잖아. 방어력 자체가 넓잖아. 네. 철을 넉넉히 썼다. 얇게 이렇게 뺀 게 좀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 저거. 파괴력이 무게의 힘을 이용해서 절삭할 때 약간 떨어져. 갑옷 자체도 허접하니까 저렇게 얇은 형태의 것만 있어도 충분히 절삭력이나 파괴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건데 로마 애들은 저 좀 검신이 좀 짧게 느껴지잖아요. 네. 적들도 방어력이 좀 있는 애들이랑 많이 싸워가지고 저렇게 됐을 확률이 높거든. 허접해 보이지만
가릴 곳은 다 가렸으니까 이런데 맞으면 튼튼했을 것이다. 판형 기술이 일단 이미 위였어. 기병이 셀 것 같다고 했는데 용병을 데려와 버렸어요. 용병이 더 싸니까 그렇게 썼을 뿐이지 얘네들이 내부에서 키우려면 말까지 생산해야 되니까 네. 말이 좋은 말이 많이 나는 속주 국가나 동맹시 애들을 기병으로 빼왔단 말이야.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마는 즉시 체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아 맞다. 충격적인 약점을 발견했어요. 노병이잖아요. 예. 거리가 기니까 보병한테는 안 된다고 쳐도 어. 기병들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근데 봐봐. 뒤치기를 항상 주의를 해야 돼. 그렇죠. 네. 어딘가에서 지금 뒤로 돌아가거나 왜냐면 기병의 장점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궁병한테 다이렉트로 붙지는 않을 거다. 한니발한테 지금 엄청난 전수받은 스키피오가 네. 로마도 기병이 있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을 뿐이지. 한나라 기병이 조금 셀 순 있어. 예. 근데 누미디아 기병이나 이런 용병 기병 데릴 거면은 더 잘 싸운다. 그래도 곽거병이 있다면 무쌍 찍을 수 있습니다. 기마민족이었던 흉노족을 다 무찔렀잖아요. 흉노는 이제 기병 특화된 애들 잡은 거고 네. 보병이랑 잘 섞여 있는 국가전의 경험은 곽거병도 없는 거지. 근데 로마가 제가 얘기했듯이 특별한 안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등자가 없던 시기다. 등자가 없던 한나라의 기병과 똑같이 등자는 없었지만 로마는 조금 특별한 안장으로 이런 활을 쏘거나 창질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면서 온갖 전면전을 하면서 국가전을 했던 병사들의 어떤 실전 경험도 좀 우위고 대규모 전쟁을 했던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라가 더 그런 경험이 없어졌던 거지 이 시기에. 따지면은 그 전술이 병법서로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병법서 손자병법. 아, 그치. 손자병법의 나라 아닙니까? 네. 피로스 왕도 병법서 썼잖아. 배워서 자마전투 때 써먹었던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로마도. 전쟁이 길어질 경우를 얘기를 해야 돼. 당시 경제력이나 문화 인프라를 봅시다. 그거는 로마가 이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쳐야 된다니까. 도로의 어떤 네. 총 길이를 거의 40만 킬로미터를 만들었다. 3만 5천 밖에 안 됐고 포장도로는 거의 없었다. 로마가 보유한 다리 개수는 931개, 한나라는 2개 보급을 한다거나 새로운 병력을 뽑아가지고 투사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 석재랑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건축물이. 근데 한나라 건축물들은 대다수가 목재다. 상하수도 시스템, 한나라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미비했을 것이고, 이 주판 같은 경우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기원전 500년대 중국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중국이 상업이 좀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수차 기술을 이용한 농업 관계 기술 이런 것도 로마에서 이제 넘어간 기술들이거든. 보급 싸움. 국력 보급 싸움이 될 경우에는 로마가 네. 유리하지 않냐. 제 주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진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은 공성 무기의 우위는 한나라에 있다. 로마군 특징이 원정 캠페인 나가서 자기들 진지 구축하고 네. 또 엄청 튼튼하게 하잖아. 그때그때. 그렇긴 하죠. 근데 얘네들이 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못했을까? 그니까 있긴 있어요. 보면은 발리스타 이거 그래. 네 이런 거 있고 추석기도 있고 캐터펠트 이것도 있었고 공성추. 춘추 전국 시대에 막 성 네. 먹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공성 무기가 많이 필요해서 저게 있었는데 로마는 공성전을 할 만한 애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공성 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인정. 근데 필요하면은 쟤네들도 즉시 생산하고 엄청 잘하잖아, 로마 애들이. 절대 안 꿀렸다. 근데 그거 만들 시간에 이미 한나라 공성 무기로 쪽박 차고 있다. 근데 우리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장기화 된다면. 장기화 된다. 장기화 된다면 요새 같은 걸 건축할 텐데 그런 거를 다 털어먹을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있다. 한나라는. 장기화 되는 순간 로마도 우수한 건축 기술만 따지면은 콜로세움을 짓는 국가인데 한나라도 뒤지지 않죠. 근데 거의 이제 네. 목조잖아요. 석재 재질을 안 쓰잖아.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미 투 제네레이션 위야.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로마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인정. 오케이. 밀집방패해서
위까지 막으면서 착착 전진해갖고 보병 압박하잖아요. 붙으면은 무조건 로마가 이기지. 무너지기 전에 곽거병이 무쌍 찍죠. 실제로 싸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리우스 그 당시에는 군제 개편하던 시기고 완전히 되지 않았잖아요. 예. 뭔가 어그러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서 약점을 봅니다. 그리고 재정도 아니었고.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네.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곽거병이 없었던 시기야. 한무제도 그러니까. 완전 전성기도 아니야. 25살이야. 카르타고 때문에 국력을 몰빵하고 막 이런 개념이 있었을 때기 때문에 군제 개편 전후로 혼란했다고 얘기하지만 유동성 있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변할 수 있는 거다. 저거 핵심은 전술의 개념보다는 군인들 월급을 제대로 주고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로마 애들이 체력도 더 튼튼했을 거고. 에이 그거는 북방민족 얘기지. 로마 애들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게르만 섞이고 나서 체력이 좀 좋은 거지. 근데 갈리아 다 썰고 다녔잖아. 이관계도 엄청 낮잖아요. 많이 안 통하잖아. 장점은 이관계를 못 써. 배우면 되지. 수산물도 많고 그쵸. 풍족하고 도로도 쫙 깔 수 있고 그렇지. 하니까 보급도 원활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저도 로마한테 질 것 같아요. 보조병들도 훈련 기간을 되게 어릴 때부터 길게 잡아요. 네. 그래서 쟤네들은 소수정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야. 로마가 프로토스면은 한나라는 약간 저그야 저그. 돈이 많이 들어요. 200인데 프로토스 200이랑 저그 20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프로토스가 이긴다. 왜냐면 저그는 200 죽으면서 쉬지 않고 보급했을 때 네. 전선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3년 걸리는데 같은 인구수인데 여기는 1, 2년 걸린다 하면은 빨리 보낼 수는 있는데 네. 금방 오링 난다는 얘기예요. 무기의 질이나 병사의 질이 적은데 아니 적은 아니죠. 철 생산량이 높으니까 방어구나 이런 거에서 프로토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정도였으면은 한나라가 흉노한테 벌써 망했죠. 아 그치 그건 네. 그렇지. 근데 장군들의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쵸. 로마는 게르만 이동을 폭망. 이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 왜냐면 저 때 등자의 발명이랑 저 시기가 지금 겹쳐요. 등자가 네. 한나라 후한 시대 때 기원 후 200 몇 년 때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등자 개발 이전이기 때문에 방어구, 무기의 질과 숫자, 헬멧의 뭐 퀄리티, 스타로 따지면은 공방 업그레이드 한 번씩 한 애들이야.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 누적돼서 이기지 않을까. 곽거병이요. 예. 진짜 초반 러시를 잘했어요. 로마 애들도 초반에 고생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사도 병사인데 중간 간부. 중간에 착복하냐 보급품을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빼먹는 놈도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러시 아니면 답이 없다.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